국지간의 은빛 메아리 뮤지컬단입니다. 여러분은 동화를 읽으시나요? 혹시 동화를 읽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우리가 만든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펼치는 새로운 이야기쇼, 본격 감성, 막장 멜로, 뒤죽박죽 동화나라 묵호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에드워드 왕자가 살았다. 그 나라에는 백설공주의 계모도 살았다. 꽃분이도 살았다. 백설공주의 계모는 백설공주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일이 들통나서 마법의 일부를 백설공주에게 빼앗기고 멀리 도망쳐서 럭스로 이름을 바꾼 채 살아가는 중이었다. 럭스는 백설공주에게 마법을 뺏겼지만 그래도 마법을 하는 마녀였고 절대로 나이를 먹지 않았다. 세상에서 마음씨가 가장 아름다운 꽃분이는 럭스와 제일 친한 친구였다. 왕자는 신부감으로 마음씨가 착한 여자를 찾고 있었다. 럭스는 에드워드 왕자의 수려한 외모에 반해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왕자는 마음씨가 아름다운 꽃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멋진 왕자님을 꽃분이도 사랑하게 되었다. 럭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꽃분이는 왕자의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꽃분이가 아기를 낳던 날 럭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에드워드 왕자의 눈에 마법을 걸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고도 화가 안 풀린 럭스는 마법을 써서 꽃분이를 거울에 가두어 버리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를 반복해서 묻기 시작했다. 아기의 얼굴도 못 보고 거울에 갇힌 꽃분이도 모든 기억을 잃고 슬픈 목소리로 럭스의 질문에 대답만 해야 했다. 왕자는 눈이 멀었지만 아기를 키워야 했기에 아기와 함께 멀고 먼 동쪽 나라로 도망쳤다. 먼 나라로 도망친 왕자는 아기의 이름을 성희로 지었다. 화가 나서 왕자와 꽃분이에게 몹쓸 했지만 럭스는 계속해서 에드워드 왕자를 찾아 헤매 다니기 시작했고 백설공주 없이 럭스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꽃분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채 봉사가 된 에드워드 왕자는 꽃분이가 낳은 청이에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에드워드 왕자는 머나먼 동쪽 나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이름을 심학기로 개명하고 혼자서 심청이를 키웠다. 심청이는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럭스는 에드워드 왕자를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에드워드 왕자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거울에 갇힌 꽃분이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했다. 럭스는 모든 곳에 꽃분이가 갇혀있는 거울도 꼭 들고 다녔다. 세월이 흘러 심청이는 어느새 어여쁜 소녀가 되었다. 심청이가 사는 마을에는 나무꾼 노바도 살았다. 노바는 심성이 아주 착했다. 노바가 즐겨가는 숲속에는 개미와 배짱이도 살았다. 개미는 일하는 것보다 배짱이의 노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노래를 잘 부르는 배짱이의 꿈은 미스 트롯이었더래요. 한 달에 한 번 무릉계곡으로 목욕하러 내려오는 초초특급 왕수다쟁이 곱단선녀도 배짱이의 노래를 아주 좋아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해? 완전 잘하지. 멋쟁이 배짱이 짱짱짱.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곱단선녀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노바의 마을에서는 심청이가 제일 예뻤다. 본인이 예쁜 것을 아는 심청이의 꿈은 아이돌이었다. 노바는 일편단심 예쁜 여자를 좋아했다.
노바는 심청이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러나 심청이는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며 사실은 서울에 가서 아이돌 오디션을 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노바에게 이별을 구했다. 심청이의 슬픈 사연을 모르는 노바는 슬퍼서 몇 달 며칠을 울었다. 심청이는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서울로 가버렸고 배짱이는 슬픔에 빠진 노바를 위로했다. 그리고 개미와 배짱이가 잘 알고 있는 어여쁜 수다쟁이 곱단선녀를 노바에게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다. 심청이와 나무꾼 노바의 마을에는 욕심 많은 놀부도 살았다. 허이, 차 한잔 할게요. 별 꼴이야. 차 한잔 할게요. 샛별 진자 주식이 떠올랐다. 놀부는 어울리지 않게 사랑도 많았다. 놀부의 아내는 왕소금 여사였다. 영감, 왜 불러? 차 한잔 할게요. 내숭쟁이 왕소금 여사에게 사랑꾼 연놀부가 첫눈에 반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다. 왕소금 여사는 놀부의 앞에서는 양처럼 순한 아내였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이 놀부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았다. 한산 땅이 올라야 될 텐데 언제 팔아야 하는지. 뽕주식은 더 올라야 할 텐데 63빌딩은 사지. 놀부는 아내의 기색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짐짓 모르는 척 넘어갔다. 놀부의 마음은 점점 비어갔다. 놀부는 다른 사랑을 찾고 싶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구미호가 마을에 들어왔다. 구미호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 남자와 100일을 무사히 보내길 원했다. 그러나 99일째 되는 날 들켜서 사람이 되기에 실패했다. 때를 놓친 구미호는 언젠가는 꼭 인간이 되리라 마음을 먹었다. 구미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다. 하나는 팔미호이고 하나는 칠미호인데 칠미호는 임진왜란 때 잃어버리고 말았다. 팔미호에게는 뺑덕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다쟁인 뺑덕이는 아직 꼬리가 5개인 오미호였다. 뺑덕이는 순하고 착한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처럼 살기 싫다며 악하고 독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노력. 사실 팔미호는 악독한 여우였다. 딸인 수다쟁이 뺑덕이를 더 못되고 강한 여우로 키우기 위해 온갖 모진 풍파에 시달리는 척 착한 여우의 연기를 하며 살았다. 두 자매의 소원은 임진왜란 때 잃어버린 칠미호를 찾는 것이었다. 구미호가 노바의 마을에 들어간 것도 칠미호를 찾기 위함이었다. 한편 개미와 배짱이는 나무꾼 노바에게 수다쟁이 곱단선녀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다. 개미와 배짱이는 노바에게 무릉계곡의 선녀가 내려오는 날 몰래 숨어 있다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라고 기뜸해 주었다. 그런데 곱단선녀는 개미와 배짱이에게 알릴 새도 없이 한 달 전에 결혼했고 신혼여행 중이라 무릉계곡에 오지 못했다. 무릉계곡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오미오 뺑덕이었다. 나였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바는 개미와 배짱이의 말대로 무릉계곡에 숨어 있다가 목욕하는 뺑덕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럭스는 꽁꽁 숨어버린 에드워드 왕자를 찾아 나섰지만 꽁꽁 숨어서 살고 있는 신봉사를 찾을 길이 없었다. 럭스는 지나가던 구미호를 만났다.
좋아. 나를 두고 거기 오붓한 년이랑 바람을 펴지. 아이고 이제 나를 어떻게 해. 나를 두고 거기 오붓한 년을 하나 보내서 못 살아. 어떡해. 왕소금은 오열했다. 구미호는 그런 왕소금을 바라보며 손의 이익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놀부 영감이 나한테 빠졌으니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이 되면 우리 칠미도 더 쉽게 찾겠지? 근데 어딜 가야 생선을 먹을 수 있지? 도저히 참을 수 없네. 이 집에 짐승이 많으니 밤에 좀 잡아먹어 볼까? 구미호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 몰래 혼자 나와 가축의 생간을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치미를 떼었다. 매일 가축이 한 마리씩 죽어나가자 놀부의 집은 발칵 뒤집혔다. 죽은 동물의 간이 없어진 것으로 봐 묘의 소행이 분명했다. 놀부의 집은 뒤숭숭해지기 시작했다. 매향이니 여우 아니야? 천년모 여우 구미호 말이야. 구미호는 깜짝 놀랐다. 차라리 매향이니 여우였으면 좋겠다. 시베리아 허스키 같으니라고. 팔미호는 구미호의 동생이었다. 팔미호는 계획이 있었다. 16년 전에 사라진 에드워드 왕자가 동쪽 나라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은밀히 에드워드 왕자를 찾아다녔고 그 인물이 신봉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럭스보다 먼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 먼 나라의 왕비가 되고 싶었다. 나는 연락이 닿지 않는 청이를 걱정하며 갑자기 나타난 팔미호에게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그러나 팔미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게다가 팔미호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아보고는 일편단심 꽃분이가 더욱더 그리워졌다. 팔미호는 넘어오지 않는 에드워드 왕자에게 실망했지만 굴하지 않고 신봉사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눈을 뜨면 나한테 넘어오겠지. 그럴 거야. 아싸. 나무꾼 노바는 뺑덕이와 사랑에 빠져 청혼까지 했다. 그러나 뺑덕이가 꼬리가 5개나 달린 여우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몰랐다. 나 뺑덕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혼하자는 노바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다. 부담이 된다. 뺑덕이는 정말 예뻤지만 성격이 진짜 급했고 말이 너무 빨라 때때로 못 알아들을 때가 정말 많았다. 나는 사실 뺑덕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둘은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배짱이는 드디어 원하던 미스트롯에 참가하여 우승하게 되었다. 사람들 모두 배짱이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하여 배짱이의 팬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배짱이는 기획사에 들어가 원하던 가수 일을 하게 되었다. 개미는 배짱이의 1호 팬으로 팬클럽 회장이 되었다. 결혼하느라 연락이 끊겼던 곱단 선녀는 나중에서야 배짱이가 미스 트롯에 나온 것을 TV로 보고 팬클럽에 가입하여 응원하게 되었다. 이제 배짱이의 노래는 TV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놀부는 매양이가 참 좋았다.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다. 그러나 구미호는 왕소금의 구박에 점점 지쳐갔다. 왕소금찜이야 한 주먹감도 안 되었지만 그렇게 힘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기에 피곤해졌다. 게다가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생간이 먹고 싶어지는 것도 큰 문제였다. 왕소금 여사는 놀부 영감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지만 매향이가 더 미웠다.
놀부 영감은 가만히 있는데 매양이가 꾸며낸 것만 같아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매양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도 이상했어. 죽은 가축의 간이 없어지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어. 사랑의 누님은 놀부는 매양의 기색이 이상해 보였지만 그럴수록 매양이가 더 좋았다. 어느 날 밤에 구미호는 놀부의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 집 사람 아무도 모르게 구미호는 놀부의 집을 떠났다. 놀부는 며칠째 매양이가 안 보이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낙심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매양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원래 먼 나라의 왕자라고. 영감님이 왕자면 나는 옥황상제겠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왕자님, 아이고 풍성계님. 예. 눈은 보이지만 나는 알 수 있지 그 사람의 마음씨. 가 무슨 소용이요 예쁘면 다 예쁘다고 마음 예쁘다고 나의 맘이 도망가 어느 그리길래 그런 사람 보기에 어디 있을까 그리운 내 사랑아. 가 많이 착한가요 얼굴도 예쁘고 내가 살아보니 모두 소용없어 우선 잘 마셔야 한다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런 사람 난 좋아. 럭스는 본인이 백설공주? 아니, 이제는 여왕이 된 백설 여왕에게 쫓기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신봉사로 숨어 지내는 에드워드 왕자를 열심히 찾아다니다 백설 여왕에게 거의 잡히게 되었다. 세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나무꾼 노바에게 숨겨달라고 해서 마음씨 착한 노바가 럭스를 숨겨주었다. 신봉사를 항상 따라다니던 팔미호는 럭스가 백설공주에게 정신없이 쫓기다가 떨어뜨린 거울 속에 꽃분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궁금함을 못 이겨 거울을 깨버렸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누군데 거울 속에 들어있었지? 너 누구야? 거울이 깨지자 꽃분이는 나동그라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신봉사와 부딪히며 기억을 되찾았다. 꽃분이와 부딪힌 신봉사는 깜짝 놀라 누구와 부딪혔는지 보려다가 눈을 번쩍 떴다. 두 사람에게 걸렸던 마법이 풀렸다. 팔미호는 에드워드 왕자가 찾던 꽃분이가 자신의 거울을 깨서 마법에서 벗어나자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꽃분이와 에드워드 왕자는 다시 만나게 되어 행복했다. 그리고 팔미호가 사람은 아니지만
팔미호 덕분에 모든 마법이 풀어졌기에 은혜를 갚기로 했다. 에드워드 왕자는 꽃분이와 결혼을 하고 먼 나라로 돌아가 왕이 되기로 했다. 다만 아이돌이 되기 위해 서울에 가서 계속 오디션에 떨어지고 있는 심청이가 걱정이었다. 이 모든 장면을 넉넉히 지켜보던 럭스는 그만 백설공주에게 잡히고 말았다. 럭스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마법을 백설공주에게 빼앗겨버리고 늙어가기 시작했다. 여기 임진왜란 때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김유라고 하셨죠? 네, 칠미호라고 합니다. 너가 칠미호야. 어디도 있었어. 아이고, 칠미호네. 반가워요. 영감탱이를. 아이고 마누라. 잠깐만. 이모가 처제면 나한테는 이모고? 이놈 스미리 어떻게 같은 놈 같은 한잔해. 한잔하지. 말하지 않아. 이거 좀 그만 알라 그러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 그동안에. 나레이션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 그치는 그래도 했구나.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